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욕이 먼저 나오는 하루였었죠. 네, 아까 하 대표도 막 짜증나는 하루였다고 그러던데. 네, 다 거의 비슷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짜증나는 장세가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동향도 쭉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좋다고 했던 섹터나 아니면은 또 그동안 추세를 맞춰갔던 섹터나 영원한 건 없다. 그러게요. 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짧지만, 근데 인생에 비교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주식의 그 생로병사가. 저보고 하시는 얘기죠? 그렇게 짧게 매매해서 뭐 하려고 뭐 이런 분위기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너무 이게 좋다고 했던 주식들이 좋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 뭐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좀 뭔가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죠. 특히 FOMC 앞서 잠깐 얘기는 하셨겠지만 그거 앞두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왜 올랐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네. 이번 양심 상승이라고. 양심적으로 살려는 드릴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빠지면은 고객들 호객행위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왜 들어왔을까라고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못 믿겠어요. 네. 시장 왜 올랐을까 불안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반등을 반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심정. 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양봉 대표님? 네. 저기 하 대표 어제 보내주셨던 분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예. 화장품 예. 우리 김인수 대표님의 팬분이 예. 보내주신 화장품 예. 하 대표도 나눠 써라 했더니 좋아서 그래 지금. 네, 본인 피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시란 큰 뜻으로 알고 아마 지금 바로 계실 거예요. 이미 이제 바로 장착하고 또 다음 스케줄 가실 준비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또 추세 쪽으로 약간 다시 붙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단기 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차라리 약간 한 번 더 밑을 테스트하고 FOMC 이후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게 참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 상황 쪽에서 이제 오늘부터 미국 시장이 FOMC 회의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 나오는데 한 이틀 걸리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추세 저항을 시도는 하겠죠. 시도는 하는 과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어지럽고, 뭐 아마 오늘은 뭐 강보합 아니면 약보합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눈치 보기 하다가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이때 추세 저항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FOMC가 열린다. 이걸 돌파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또 반락으로 나올 것이냐, 되게 애매한 시점이죠. 네, 그런 것도 일단은 체크를 하시되, 거의 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FOMC 끝나면은 그래도 한숨 돌리지 않을까. 왜냐면 뭐 우려했던 금리가 계속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우려죠. 그렇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면 시장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 뭐 체크는 해야 되겠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상당히 날카로워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제도 욕 나오는 이런 상황들. 왜 또 한국만 유독 뭐 한국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보면은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디 보자, 뭐 아무것도 지금 뭐 관망만 하려고 그러네, 어디 시장을 한번 좀 흔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선물 매도를 쭉 하니까 그냥 따라 내려가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줄줄줄 밀렸다가. 대항 세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용감하게 칼을 딱 빼들고 외국인들이 그런 하찮은 짓을 할 때 강력한 대응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만하겠습니다. 뭐 힘이 없어요. 장을 보고 있는데 힘이 안 생겨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아, 자기다움님이 그러셨죠. 양봉 하 대표 예. 이렇게 시장에 빠지는지 뭐 사야 되는 주체 세력 얘기했는데 하 대표님도 개털이라 살줄 등 돈이 없다고. 그렇죠. 돈은 많아요. 물린 주식과 연관된 돈은 많습니다. 물린 주식 정리하면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했다가 다시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돈은 있지만 다 물려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도 지난번 하락했던 과정에 역순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이제 어제 좀 심했네라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2370선 80선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또 되게 민감한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저항도 미국이 먼저 돌파해줘야 우리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가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또 이 자리 쪽을 시도를 할 텐데 단기 반등 시도가 들어올 텐데 여기서 또 외국인들 선물 봐야죠. 또 지수상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훅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수와의 연관성은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는 어차피 쌓여있고 솔직히 업황만 조금 개선 시도 나오게 되면은 그냥 쫙 달릴 분위기죠. 그 정도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경기가 앞으로 좀 위축될 것 같다, 이 두 가지 흐름들을 보고 시장이 고민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 안 빠졌으면 지수가 왜 밀렸습니까? 근데 지수의 연관성은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쪽이 더 높다라는 쪽 보면서 오늘도 지수와의 변화 보게 되면은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대한 LG에너지 솔루션의 단기 수급, 외국인들 선물 두 가지입니다. 두 축입니다. 요것만 보시고 시장의 흐름들 체크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양봉 하 대표도 그 얘기하던데 네. 미국은 애플이 좀 올려줬는데 네.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네. 우리 김은수 대표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그게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LG에솔 LG 엔솔. 네. 빨리 어른 소리 돼야 되는데 아직 애 소리입니다. 아, 내가 자꾸 왜 뿅망치를 안 가져다 놔가지고. 근데 이런 거 아침마다 그리우시죠? 이런 그러게. 멘트 아니, 같은 거. 만나면은 뿅망치가 떠오르는데, 네. 가고 나면은 싹 잊어먹어가지고. 원래 드립이란 게 그런 겁니다. 네. 모닝 드립은 빨리 모닝 커피와 함께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반등은 시도를 하겠지만 아직은 뭐 자리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한 3, 4일 사이에 태조 이방원도 그렇고 종목들 낙폭 큰 것들 많을 겁니다. 그게 아마 오늘 일단은 반등 출발이 다가올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저항권들 들어오는 자리 쪽에서 이게 더 하겠지란 것보다 혹시나 만약에 비중이 너무 컸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좀 조절하는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게 나오면 좋죠. 근데 아직 그렇게 셀 가능성은 좀 적고 오히려 시장이 눈치 볼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섹터나 주식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어둠의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는 시켜드렸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제 또 강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우려감 크고 약할 때 나 오늘 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한쪽으로 싹 몰리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요거는 앞으로도 시장이 이게 좋다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또 몰릴 겁니다. 오늘은 빠질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반등한다. 그럼 이런 종목들 또 빠지죠. 근데 저희가 문의는 금리 상승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금리 상승 수혜인지 아직 모릅니다. 거기다 왜 제주은행만 그쪽에 들어가? 제주은행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은행주를 바라보면서 솔직히 더 지방은행주가 취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이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행 쪽에서 좀 투기적인 매매가 가세되는 것밖에 은행도 지금 대형 은행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단기금리 약세, 단기금리 강세, 장기금리는 주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역마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왜 제주은행만 똥배짱으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거의 2달 동안 거의 그냥 100%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축은행 쪽에서도 가장 그래도 또 이번에
그 예대 맞은 고시한 걸 보니까 저축은행이 그나마 좀 낫다. 왜냐면 대출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올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걸 가지고 무조건 금융주 쪽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 종목 중에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 시장과 전혀 반대인 쪽 리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이 부동산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즉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민원조사 서비스, 그러니까 즉 전세 들어가고 할 때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이게 전세가 진짜로 들어가 있는지라고 하는 실증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부동산과 근데 전월세 가격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축될 이유가 없는데 부동산 경기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밀리거든요. 근데 이게 관련된 전세 월세 관련된 조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대출을 하기 전에 서비스 관련된 쪽을 확인하는 쪽이다 보니까 수수료 베이스거든요. 전혀 부동산 경기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또 정반대에 있는 쪽이겠죠. 괜히 뭐 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발매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낙폭이 좀 컸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쪽. 뭐 그렇다고 적지 않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긴 보되 그래도 큰 그림이 부동산 별로야라고 하게 되면 아주 약발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반이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원래는 그쪽이 아닌데 억울하지만 그냥 문의를 받아가는 이런 종목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 그래도 이것저것 다 띄고는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시정 정보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실채권 많이 발생할 거고 그에 따라서 그를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회사 쪽에는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펀드멘탈이나 사업적인 확장은 이 회사가 그나마 낫다고는 생각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별 시장 상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하시고 혹시나 지수가 하락하는데 나 뭐 할 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강한 섹터거든요. 이런 거 염두해 주시고 시장에 뭐 그냥 관심 종목 저 구석에 하나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굳이 할 거 없는데 굳이 뭐 찾아 살려고 그래. 그냥 쉬면 되지. 그러면 좋은데요. 네. 손가락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또 이게 패턴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손가락을 그냥 쓰던 사람이 이렇게 방치한다. 손가락이 자기 자체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막 또 대응하시느니 차라리 그날 약세 분위기에서 강한 쪽을 노려보는 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하지 마시죠. 네. 약할 때는 그냥 쉬시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있다. 시장에서는 또 그래야 저희 8.15 가족분들께서 또 이제 이런 시각도 넓어지고 또 큰 차원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네. 지금 턴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께 됐을 때에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어떤 일들로 뭔가 또 투자의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어느 날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물리지 않게 네, 물리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은근히 이제 면세점주가 리오프닝주 쪽에 대한 시각들이 슬슬 또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아마 지금 어제도 보니까 미국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형님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끝났다. 이제 팬데믹 종식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리오프닝주 쭉 갔고 그런 쪽에서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을 텐데 하고 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저희는 하나 걸리는 게 환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해외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을 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괜찮아야 되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옛날에 2019년도 갔을 때는 이거 지금 환율 바꾸면 이건데 지금은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달러 베이스로 나갈 수 있는 쪽은 좀 걱정이지만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치의 역사니까 좀 덜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제 무비자로
뭐 아마 이번에 대통령 가셔서 뭐 정상회담 쪽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일본이 무비자로 이제 확정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도 많이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럼 예전에 그래도 저희가 일본은 거의 뭐 앞집 두드들듯이 엄청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럼 그게 데자뷰와 함께 이제 해외여행 시작하자. 그러면은 괜히 일본어 써 있는 뭐 그리고 저 식당 앞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게 뭐예요? 그 고양이가 이렇게 인사해 키티 그거. 예.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것부터 뭐 좀 그리운 거죠.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 방사능 족밥 하나 드실라우? 거기까지 안 가고요. 그나마 조금 좀 이제 빨리 갔다 오는데, 예.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네. 아직도 있는 거죠, 거기 방사능. 네. 아니 근데 네. 그 말씀하신 그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가 네. 우리가 보통 뉴스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네.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서부터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사람들의 변화가 트렌드가 맞춰지기 시작하게 되면 뉴스는 나와서 반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가네. 그럼 거기서 어떤 그동안 그렇게 최악의 국면이었다가 벗어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분기는 원래 여행 비수기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데 겨울 여행의 백미는 또 일본이죠. 네, 온천 가고 그러면서 보니까 한 10월, 11월 달 같은 경우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예약을 거의 매일 받습니다. 한 주에 하루 빼고는 다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 여행이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번이 한 76만 명 정도 나갔는데 4분기에는 100만 명 정도 나갈 것이다. 이제 일본이 여행 무비자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게 반영되게 되면 변화의 기대감은 좀 높은데 그중에 면세점주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강한 거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대감 반영돼서 움직이면은 한번 레벨업은 약 한 7만 8천 원대 정도까지는 시도할 움직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신세계. 이것도 좀 싸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면세점도 의리오프닝 쪽에 변화를 가져가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 가게 앞에서 손님이나 이렇게 재물을 부르는 네. 그 행운의 동물 네. 고양이 그게 마네킹 에코라고 또 전문가 선생님이 또 계셔가지고 딱 정정을 해주시네요. 알려주시네요. 저희가 뭐 몸짓으로 할 줄 알고 뭔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디테일이 약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괜찮아요. 네, 그런 긴 단어들. 별로 다른 분들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만 하면 되죠. 이거만 그치. 그냥. 이거면 되지. 네, 예. 그래도 고양이. 고양이, 금색 고양이.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뭔가 이렇게 우리도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까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도록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리는 거구나. 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거는 감자 먹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튼 하여튼 네, 고민을 좀 해보죠. 네, 좋은 걸 찾아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지주 쪽인데요. 일단 펄프 가격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상승하는데 이제 B2B 기업들은 B2C면은 소비자한테 직접 전가하게 되면 많이 어려운데 B2B는 즉각 넘길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지 쪽에서는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물류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때 물류비 떨어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던 회사가 예전에 한번 한솔제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꾸준합니다. 특히 한솔제지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웬만해서 안 밀리는 그래서 그때 한 이 정도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올랐는데도 꾸준히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게 어제서부터 그 얘기가 표현이 되더라고. 이제 태조 이방원의 시대는 가고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왔다고.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지 왜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종이지돌. 네, 그럴 주가가 오르면은 더 싹 바꿉니다. 네, 근데 일단은 올랐습니다. 네, 오르는데 그럼 이 수준이 지금 시총이 지금 보면 4천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비싸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올해 1,500억 예상합니다. 거의 뭐 내년 가면 1,000억 나올 회사가 시총이
4천억이라고요? 좀 심했죠. 이쪽도 많이 쌉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저평가가 뭔가 모멘텀이 가세가 되면서 해소되는 과정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무림 PMP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매출 비중 한 20% 크진 않지만 원래 이게 자기네가 쓰려고 펄프 일거나 예전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그룹 쪽에서 아니 굳이 왜 그걸 너희가 해야 될, 하지만 지금 같은 때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는 덕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또 추세는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짝 비싸니까 이런 것도 뭐 타이밍 잘 봐서 대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련된 종목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참 저희가 방산주 올라갈 때는 와, 참 사고 싶은 종목이네.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안 사. 그러니까 네. 참 이 심리를 깨야 되는데 네.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좋을 때 사서 안 좋을 때 팔아가지고 이게 문제라. 이렇게 주가가 갈 때는 사고 싶어요. 아, 저거 언제 사지, 언제 좀 조정만 받아라. 진짜 조정이 나오면은 됐어. 몰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방산주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제일 무난한 종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가격대는 지난번에 저항권과 같이 연결되게 되면은 지지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뭐 흔들린다, 아니면 또 시장 관련돼서 한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또 매매할 기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타이밍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참 한미반도체는 좀 억울하죠. 기업 가치나 내용들은 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면서 과거부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아주 주주 가치를 딱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회사.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재미가 없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이 서서히 나오긴 있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업황을 얘기해야 되겠죠.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괜찮은 회사도 있는데 안정되면 사볼 거야 라고 또 반도체 쪽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중에 변화를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조 이방원, 네. 이제까지 주도 섹터들이잖아요. 네. 테마주고. 네. 이것은 생명력이 끝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정 후에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강한 섹터는 한번 고점 보여주고 그냥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에너지 가격 때문에 에너지 가격 조정받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흔들렸던 부분들이고, 결국엔 또 에너지 가격과 시장 분위기, 인플레이션 잘 안 빠져 라는 분위기가 확인되면은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쪽에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위축이 심했다 그러면은 솔직히 섹터를 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좀 늘려가는 게 맞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되, 근데 타이밍을 보통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올라갈 때 너무 사시려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올라갈 때는 그러면은 딱 뭐 보초병 정도로만 두고 가시다가 만약에 조정 나온다 그러면 더 사야죠. 차라리 넉넉하게 사서 단가를 확 늘려야죠.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